이 공방업계에서는 누군가의 것을 따라했다고 소송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사건들을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카피랑 모방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 벤치마킹과 카피는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카피는 똑같이 따라해서 누가 봐도 원조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요. 모방은 누군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만 떠오르게 되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모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것도 맞는데요. 그 모방을 한 것에 내 색깔을 입혔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카피가 되고 모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힘겹게 만든 작품이 있고 그 작품에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녹였다고 해볼게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작가님께서 본인만의 경험과 스토리를 녹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도 너무 예쁘고 잘 팔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똑같이 카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모방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이건 분명한 카피였습니다. 어디까지 따라했냐면 이분의 경험, 가치관까지 카피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자존심은 괜찮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만 벌면 정말 된 걸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카피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작가님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요새 모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모든 것은 모방에서 나온다. 모방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방의 사전적 정의를 검색을 해보면요.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이 모방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외국 문물에 대한 분별 없는 모방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모방이 문제가 아니라 분별 없는 모방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본을 받다. 본이라는 건 또 사전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것. 그리고 예시, 영어로는 example이라고 써 있어요. 또 패턴, 옷을 만드는 데 쓰는 그 패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따라한다 라는 것, 모방을 잘 한다 라는 건 이 옷을 만드는 데 쓰는 패턴은 다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불어넣고 메시지를 불어넣고 또 어떤 옷감을 선택하며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고 또 여기에 어떤 디테일을 추가할 건지 또 어떻게 포장을 해서 보낼 건지 누구에게 팔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의 옷 패턴 안에서도 무수한 브랜드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의 것을 내가 카피하는 걸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방을 할 때 본을 받는 거죠. 이 작가님의 이런 부분 참 멋있다. 인정해 주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나의 색깔로 가져올 수 있을지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나의 실제 경험들, 진정성과 정성을 추가하는 거죠. 요즘은 너무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사실 원조라고 불릴 것도 어렵기는 합니다. 다들 원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분들도 누군가의 것들을 모방하고 따라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원조라고 불릴 때 물론 누군가의 것을 본받아서 시작했겠지만 그분만의 어떤 진한 색깔이 느껴진다면 그건 원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누군가의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봐야 한다. 그리고 보이는 그 비주얼 그 자체로 가져온다기보다는 그 안에 이 작품이 왜 훌륭한지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고 그걸 본받는 게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원조와 내가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카피가 되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했지만 비슷하다면 경쟁이 되고 서로 같은 파이 안에서 뜯고 뜯기는 사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본받으려고 시작했다가 롤모델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경쟁 상대가 되고 좋지 않은 관계로 마무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려면 각자의 것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는 하도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원조가 되기 참 쉽지 않아서 믹스라는 책도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누군가의 것을 자꾸 따라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시다면 저는 3가지 이상 한번 섞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누군가의 이런 부분, 또 누군가의 이런 특징, 또 나의 색깔과 경험, 메시지 섞어버리면 어디에도 없는 원조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